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중 충돌 시대 한반도의 길 책 내용을 소개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국 한미 동맹 성격에 중국 압박을 추가하다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2013년 5월 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시작된 박근혜 정부 최초의 한미 정상 간 만남이죠. 여기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이 발표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게 있어요.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어요. 왜?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안보 도전. 새로운 안보 도전. 이게 뭘까요? 미국에게 북은 오래된 안보 도전이죠. 자, 새로운 안보 도전. 이것은 중국이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을 한미 정상 간 합의문에다가 미국이 박아 넣은 거예요. 한미 동맹의 성격에 중국 압박을 추가한다. 이것을 문서로 확인한 거죠. 그해 2013년 12월 8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 선포합니다. 이여도 남쪽 250km 지점까지 이것을 확대해요. 자, 여기 제주도가 있고 그 아래 마라도가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남서쪽 149km 지점에 이여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위산다오에서는 동북쪽으로 287km 지점. 자, 여기 이여도가 있어요. 해수면 아래 4.6m 지점에 있는 바위예요. 바위. 바람이 무지하게 쳐가지고 파도가 엄청 높이 올라갈 때에만 보이는 수중 암초죠. 우리 제주에 이여도 산하라는 민요가 전해져 내려오죠. 제주인의 가슴에 이여도의 존재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 한국의 해상 경계선은 어떻게 그어져 있을까요? UN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12해리까지는 영해입니다.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는 너무 좁아가지고 양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으면은 이렇게 되고 중국이 그으면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겹칩니다. 이렇게 겹칠 경우 UN 해양법 협약은 양국이 협상을 해서 경계선을 정하라 이거죠. 우리와 중국은 아직 이 해상 경계선에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자, 이여도 이것은 이렇게 우리와 중국 간의 이해관계만 얽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게 일본이죠. 1969년에 일본은 여기에 대마도가 있습니다. 벌써 이때 일본은 방공 식별 구역을 그었어요. 어떻게? 대마도 위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마라도와 이여도 사이를 파고 들어서 깊숙이 들어와서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1969년에 이렇게 방공 식별 구역을 벌써 그었어요. 방공 식별 구역이 뭐냐? 전투기 긴급 발진 기준선입니다. 이 안으로 타국의 항공기가 통보 없이 들어오면은 전투기가 긴급 발진을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이다. 나가라. 안 나가면은 몸으로 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은 1969년에 이렇게 그어놓고 계속 그걸 했어요. 44년이 지나서 2013년 10월 3일 미일 2+2 회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죠. 여기에서 양국이 합의를 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의 탄생, 이거를 합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계속 추진되면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 파트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중국의 칭다오에 북해 함대가 있죠. 여기 닝보에 동해 함대가 있죠. 이 함대가 유사시에 서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이오도 해역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 동맹이 되면 이 선이 이것을 저지하는 선이 되는 거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전력이 여기 안에 갇힌다. 미일 2+2 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공식 합의된 지 2달 20일 만에 11월 23일 날 중국이 여기다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오도 해역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시켜요.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 후에 한국이 여기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오도 해역은 중국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되는 거죠. 12월 8일 박근혜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 선포한 당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뭐라 그랬냐? 자, 첫 번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12월 6일 바이든 미 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논의된 사항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를 높이 평가한다. 이 1번과 2번을 합치면 뭐가 돼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가 한국과 미국의 공동 결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2월 6일 날 바이든 미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나라가 먼저 그것을 끝내 관철시켰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12월 6일 바이든 미 부통령이 청와대에 와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났죠. 악수를 하죠. 사진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어요. 앉아가지고 회담 모두 발언을 합니다. 기자들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이 바이든이 박근혜에게 뭐라고 하느냐?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이 좋은 배팅이었던 적이 없다. 이거예요.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게 좋은 배팅이었던 적이 없다. 뭐예요?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말라는 거지. 미국 반대편이 어디요? 중국. 당시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안, 미, 경, 중.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13개 국가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은 못 들어온다. 자, 뭐예요 이게?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미국 중심의 경제 동맹 이거죠. 당시 미국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이 TPP 협상에 참여해라. 여기 들어오라 이거죠. 박근혜 정부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느라고 한중 FTA죠. 이거를 협상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 그리고서 여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013년 6월 27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이 발표돼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영내 국가 간의 불신과 대립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 역사 문제죠. 이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 대 일본이 불신과 대립 이게 심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가 뭐냐?
아베가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해서 막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망원과 망동을 막 해요. 예를 들면은 고노 다모하가 있죠.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고이즈미 다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노 다마는 1993년, 무라야마 다마는 1995년, 고이즈미 다마는 2000년에 나온 거죠. 고노 다마는 뭐냐? 이른바 위안부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와 고이즈미 다마는 아시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담화를 재검토한다. 뭐예요?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거죠. 아시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2013년 5월 12일에 아베가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올라타요. 그래서 엄지손을 이렇게 내걸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그 전투기 동체에 73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731이 뭐예요? 일제가 만주에 세운 세균전 부대죠. 당시 식민지 백성을 납치 감금해가지고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는지 그것을 생체 실험을 한 그런 세균전 부대 이름을 전투기 동체에다가 적어놓고 그 위에 올라타서 엄지손가락을 내는 거예요. 제일이다 이거지. 731 부대가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과거를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서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옛날처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베의 망언과 망동, 이게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밀고 있는 아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 동맹으로 나가는 그 길을 앞장서서 만들어가는 아베를 한국의 정상이 중국과 함께 비판한 거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거예요. 자, TPP에 가입 안 하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이런 거나 이렇게 아베의 그런 제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이런 게 전부 뭐예요? 미국 반대편에 배팅한 거다 이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 모아놓고 한국 대통령에게 윽박질렀어. 말로만 해서 될까요? 확실한 차단막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을 떼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차단막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과 겹치게 하는 거죠. 방공 식별구역이 겹쳐요. 여기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은 자기네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이죠. 이렇게 되면은 타국의 항공기가 통보 없이 들어오면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서 경고하고 심한 경우 밀어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이 조성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첫째, 평시에 자, 오산에 미 공군 기지가 있죠. 거기가 미 제7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미 7공군 사령관은 뭐예요? 한미연합사 예하에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에요.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을 묶어놓고 그 사령관은 미군이에요. 자, 이 오산에 미 7공군 사령부 안에 뭐가 있냐?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화면에는 한국의 영공과 방공 식별 구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가 다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중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이 해역에 들어왔어요. 상공에 들어왔어요. 전투기 긴급 발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경고하고
여기서 밀어내라. 그러면은 밀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군용기들이 충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미일 동맹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중국의 여기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일로 나오려고 하겠죠.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 미국과 일본 동맹은 여기서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2호도 상공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뭐예요? 2호도 상공이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이죠.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죠. 그러면 우리의 전투기들이 올라가서 중국의 군용기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미중 충돌에 우리가 휘말려들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만들어졌다. 이겁니다.